And what about this internet thing?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at? Sure. What the hell is that exactly? Well, it's become a place where people are publishing information. Right. So everybody can have their own homepage. Companies are there, the latest information. It's wild what's going on. You can send electronic mail to people. It is the big new thing. Yeah, but it's easy to criticize something you don't fully understand, which is my position here. Go ahead. But I can remember a couple of months ago, there was like a big breakthrough announcement that on the internet or on some computer deal, they were going to broadcast a baseball game. You could listen to a baseball game on your computer. And I just thought to myself, does radio ring a bell? You know what I mean? It's just... There's a difference. There is a difference. It's not a huge difference. What is the difference? But you can listen to the baseball game whenever you want. All right. Too. Oh, I see. So it's stored in one of your memory deals, Exactly. and then you can come That's back the a year RAM later. thing you talked about earlier. Yeah. Do tape recorders ring a bell? Yeah, I just don't know. What can you, just knowing me the little you know me now, what am I missing here? What do I need? Well, if you want to learn about the latest cigars or auto racing Right. Statistics. Well, I've got that covered. I subscribe to 2 British magazines devoted entirely to motorsports, and I call the Quaker State Speedline about 2 times a half hour. So now, would the computer give me more than I'm getting that way? Oh, you can find other people who have the same unusual interests you do, and. You mean the troubled loner chat room on the internet? Absolutely. 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이딴 게 무슨 화폐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거, 비트코인 따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고만 지금 바로 검색해 보셔도 뉴스, 유튜브, 기사, 5만 가지 이유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영상 서두에 나온 빌 게이츠는 인터넷의 무용성에 대해 떠드는 호스트나 그에 동조하고 폭소하는 관객들을 보고 정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 시기나 받은 폴 크루그먼도 인터넷의 무용성에 대해서 팩스머신 같은 거에 비유했다가 지금 두고두고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왔던 비트코인의 회의론들, 가만 보면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왜 비트코인은 계속 주목만 받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정말 돈에 미친 불나방들의 도박판, 그 이상 무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피델리티의 비트코인에 대한 낡은 회의론, 끈질긴 회의론, 오래된 회의론 파회하기, 이런 리포트를 AI 양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시죠. 그래, 그러면 이 정도로 첫 번째 보고서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리포트. 이건 23년 11월에 나온 건데 재밌는 건 보고서 서두에 이런 말이 나와. 우리가 3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이미 비트코인의 온갖 오래된 회의론들, 막말로 썩은 떡밥들 다 정리했는데 3년 지난 요즘 보면 또 똑같은 얘기들, 회의론, 오해들이 돌고 돌면서 난무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이 그동안 열심히 그거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건 오해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팩트다. 다 해준 거를 피델리티가 나서서 해주고 있단 말이지. 참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 이거 참 재밌는 현상인데 어쩜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매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걸까? 심지어 이
모든 회의론들은 그 네트워크 가동된 2009년 1월 3일 아니지 네트워크 가동되기도 전에 사토시가 2008년 10월 31일에 그때 백서 쓰고 나서 그 두세 달 동안 열심히 이미 대답해 준 것들이거든.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회의론들이 반복되는 걸까?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독특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인간 심리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회의론이 반복되는 이유를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인식의 격차.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융체제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가치 저장 방식과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개념은 기존의 금융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회의론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정보의 순환과 언론의 역할. 비트코인이 주류 언론이나 금융매체에서 다뤄질 때마다 종종 새로운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회의론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됩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이 증가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비트코인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재조명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회의론이 다시 부각됩니다. 3. 사토시 나카모토의 초기 답변. 2008년에 발표된 백서와 사토시의 초기 답변에서 이미 많은 회의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천 자료들이 쉽게 잊히거나 회의론자들에 의해 무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이 기존의 논란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불확실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저항. 비트코인과 같은 혁신적인 개념은 기존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일으킵니다. 특히 금융시장이나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자연스럽게 방어적 자세를 취하며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의심과 회의론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은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사회에 도입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토시가 초기에 회의론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회의론은 다시 떠오르게 마련이며 이는 기술 혁신이 사회 전반에 수용되기까지 겪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뭐 워낙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이런 오해와 어떤 저항감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그런 말이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회의론들을 파회하겠다는 건지 그 목록부터 한번 쭉 보자.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어디선가 다 들어보신 얘기일 것 같아. 아, 그리고 회의론을 두 개로 분류하고 있잖아. 하나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온 말이 안 되는 낡은 회의론들 5개. 그리고 뭐 나름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큰 신경 쓸 필요 없는 4개.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소개를 좀 해줄래? 네.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을 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말이 안 되는 낡은 회의론들 5가지. 이 부류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박되어 온 비트코인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담고 있는 회의론들입니다. 1.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너무 변동성이 크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심해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2.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실패했다. 일상적인 결제에 비트코인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견해입니다. 3. 비트코인은 에너지 낭비와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비트코인 채굴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4. 비트코인은 결국 다른 경쟁자에게 대체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를 개선한 다른 암호화폐가 결국 이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5.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금이나 화폐처럼 물리적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2. 나름의 타당성은 있지만 신경 쓸 필요가 적은 회의론들 4가지. 1. 비트코인 코드의 버그가 비트코인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 코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견해입니다.
2. 규제가 비트코인의 채택을 늦출 수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채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4. 알 수 없는 미지의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알려지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회의론들을 하나씩 다루며 그 근거와 반박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가격이 출렁이는데 화폐는커녕 무슨 가치 저장 수단이냐, 뭐 이런 회의론이지.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어?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1. 변동성은 고정 공급과 왜곡 없는 시장의 결과.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공급의 완전한 비탄력성과 개입 없는 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비트코인은 고정된 2100만 개의 공급량을 유지하며 수요 증가 시에도 발행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2. 점진적 안정화 가능성. 비트코인이 더 널리 채택되고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 현물 및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참여자와 소유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의 경우도 초기에는 큰 변동성을 겪었으나 점차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왜곡 없는 시장의 장점. 비트코인 시장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이 없어 시장 왜곡이 적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은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순수한 시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위적으로 안정성을 조정하는 시장보다 더 투명하고 진정한 가치 발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약점이 아닌 희소성의 증거이자 개입이 없는 시장 특성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더 널리 확산될수록 변동성은 자유롭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명목 화폐는 사실 중앙은행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결과?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네, 정확합니다. 보고서의 논리대로라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명목화폐의 안정성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인위적 안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목화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거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통해 그 가치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개입이 없을 경우 명목화폐의 가치는 경제 상황이나 외부 요인에 따라 더욱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중앙의 개입 없이 완전한 자유시장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가격의 변동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순수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가격 책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선 이런 개입 없는 시장 환경을 왜곡 없는 진정한 가치 발견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결제 수단으로 실패했다. 이런 회의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너무 느려서 못 쓴다. 비자 마스터카드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왜 쓰냐? 은행 계좌이체가 훨씬 빠르지 않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하고 있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느리다는 회의론에 대해 비트코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속도와 확장성의 제한이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설계상의 트레이드오프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치 결제의 초점. 비트코인은 모든 결제 유형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높은 보안성과 불변성을 보장하는 고가치 거래를 위해 제한된 속도와 용량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 결제보다는 높은 보장 수준이 필요한 대규모 국제 결제나
자산 이전에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2. 결제 확정성의 차이? 비트코인은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달리 최종 결제를 즉시 제공하며 이는 모든 거래가 취소 불가능하고 불변한 상태로 기록됨을 의미합니다. 전통 결제 시스템에서는 실질적으로 며칠 후에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비트코인은 10분 내외의 블록 확인으로 최종 결제 보장을 제공합니다. 3. 레이어 D 솔루션, 라이트닝 네트워크.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 기본 레이어의 속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어 D 솔루션, 라이트닝 네트워크이 개발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외부에서 수많은 소액 결제를 처리한 뒤 최종 결과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저렴한 소액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실시간 대량 결제 수단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속도와 확장성에서 제한이 있지만 동시에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본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최종 결제, 즉 정산과 일반적인 지불, 페이먼트 개념에 대해서 잘 구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산과 지불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줄래? 은행이 왜 24시간마다 점검을 하는지, 왜 신용카드 판매 대금이 사업자에게 2, 3일 후에 입금되는지 이런 예시들 들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왜 비트코인에 너가 고가치 결제라고 표현한 거, 그러니까 즉 대규모 정산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소액 결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줘. 일반적인 은행 및 카드 시스템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정산과 지불의 차이. 지불은 우리가 상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물건을 살 때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물건을 결제할 때 고객은 즉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가 사업자 계좌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은 지불이 이루어진 후 은행과 카드사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처리하고 실제로 자금이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물건을 샀다면 은행이나 카드사가 모든 거래를 정산하고 실제 금액을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기까지 2, 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거래 데이터를 조정하는 이유는 모든 거래를 처리하고 상호 간 정산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실질적인 자금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연관성.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 정산과 지불의 개념을 다르게 접근합니다. 비트코인 기본 레이어. 비트코인의 기본 네트워크는 높은 보안성과 불변성을 갖춘 최종 정산 시스템입니다. 각 거래는 블록체인에 영구히 기록되어 뒤집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이는 곧 거래가 완전히 확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고가치의 대규모 거래에서 중요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제 자산 이전과 같은 큰 금액의 정산에 적합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기본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속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이어 D 솔루션입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소액 결제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이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수많은 소액 거래를 외부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일정 시점에 최종 정산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고가치의 신뢰성 있는 정산에 적합한 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소액 결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정산과 지불의 차이를 반영한 기능 분리로 비트코인의 다양한 사용 사례에 적합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은 그 최종 정산물 자체니까 대규모 정산 같은 것에 쓰이는 거고 평소 일상생활에서 쓰는 결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쓰면 된다는 거지?
뭐 하긴 이거는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써보고 즉각적으로 그 결제 이루어지는 거 딱 보기만 하면 대부분 빠르게 이해하는 것 같긴 하더라.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최종 정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가치 거래나 신뢰가 중요한 거래에서 강력한 보안성과 확정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의 빠르고 소액의 결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직접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소매 거래나 소액 결제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면 그 속도와 편리함을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대규모 자산 이동에 적합한 신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소액 결제에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비트코인 생태계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래서 환경에 안 좋다라는 회의론. 물론 이거는 예전에 리플 같은 알트코인 재단들이 진짜 끈질기게 환경단체들을 로비하면서 비트코인 뭐 에너지 사용 문제 삼고 코드 뭐 바꾸라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뭐 올해 초 ETF도 나오고 블랙록 같은 곳이 그동안 한창 밀던 그 ESG 이거 홀라당 버리니까 또 뭐 비트코인이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설명하니까 뭐 요새는 거의 없는 회의론이긴 하지, 이 환경 퍼드가. 뭐 그래도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 회의론의 근원은 그 비트코인은 쓸모없다 라는 비트코인의 이해 그 0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거든.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회의론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면이 큽니다.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의 에너지 사용이 오히려 환경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는 비트코인의 보안과 가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보안성, 탈중앙성, 검열 저항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높은 에너지 소비는 네트워크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가 취소 불가능한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에너지는 그 자체로 가치와 보안을 지탱하는 필수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유휴 에너지 사용. 최근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 수력, 풍력, 태양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낭비되는 유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에 버려지는 가스, 스트랜디드 가스, 쌀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가스를 태워버리거나 방출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며 오히려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금융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와 비교. 전통 금융 시스템 역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물리적 은행 지점, 중앙 서버 운영, 종이 통화 및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효율적인 자산 저장 및 가치 이전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사용의 유연성. 비트코인 채굴은 지리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낮은 곳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에너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보안과 탈중앙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와 유휴 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비트코인이 오히려 친환경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쓸모없는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의 독특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비트코이너들끼리는 이런 말도 하잖아. 그놈의 그 에너지 낭비라고 말하는 그 낭비가 알고 보면 낭비가 아닌데 쓸모 있는 곳에 쓰는 거니까. 그 사용하는 에너지마저도 낭비돼 버릴 그 에너지, 그러니까 유휴 에너지를, 그러니까 가만두면 버려질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 맞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사용 방식을 낭비가 아닌 필요한 에너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활용하는 에너지는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와 보안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사용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원 중 상당 부분이 유휴 에너지이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비트코인 채굴이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기 쉬운 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그 에너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에너지 사용을 통해 스스로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에너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포인트. 다른 경쟁자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뭐 마이스페이스가 페이스북에 대체되었듯이 이것도 진짜 끈질긴 회의론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2의 비트코인이 나오면, 더 좋은 암호화폐가 나오면, 뭐가 되었든 어쨌든 땡땡땡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끝난다. 이건 어떻게 반박하고 있어? 비트코인이 다른 경쟁자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회의론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의 고유한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트코인의 핵심 특성은 트레이드오프의 결과. 비트코인은 희소성, 탈중앙성, 불변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기술로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암호화폐가 더 높은 처리 속도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나 보안성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를 지탱하는 특성들이 다른 프로젝트에 쉽게 복제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로 막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 채굴자, 노드,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단기간에 대체되기 어려운 강점으로 경쟁자가 이를 뛰어넘으려면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초과하는 가치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3. 기존 인프라와 신뢰.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다양한 금융 인프라와 제도권의 수용을 통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나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서비스 도입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적 경쟁을 넘어 신뢰받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신뢰 구축 과정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4. 오픈소스와 지속적 개선 가능성. 비트코인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누구나 코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쟁자가 새로 등장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필요한 기술적 개선을 자체적으로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와 신뢰를 통해 만들어진 생태계이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마이스페이스와 페이스북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오히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유한 가치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 네트워크 효과가 점점 더 확대되고만 있지. 그래서 이제는 전혀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해. 옛날에는 뭐 제2의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있었다면 몇 안 되는 뭐 비트코인 사용자들, 그러니까 아주 초기 때, 아니면 개발자들, 채굴자들,
뭐 이 정도만 설득하면 됐겠지만 이제는 여기에 엮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당장 레리핑크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거잖아. 저기 아저씨가 승인받은 그 ETF요. 그거 낡은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더 좋은 비트코인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바꿔서 다시 승인 새로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돈 넣은 그 투자자들도 다 설득해서 제가 만든 이 제2의 비트코인 그걸로 옮기게 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는 이제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습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을지 몰라도 현재의 비트코인은 막대한 사용자, 개발자, 채굴자, 금융기관, 제도권이 참여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더 나은 기술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트코인 ETF를 승인받은 블랙록의 레리 핑크와 같은 인물이나 대형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들에게 투자된 막대한 자금을 새로운 프로젝트로 옮기게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는 단지 수치상의 사용자 증가를 넘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된 신뢰와 자본을 모두 넘어서야 하며 이는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것도 참 오래된 회의론이지.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가치를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부동산은 실물이고 주식은 회사라는 실체가 있고 명목 화폐는 뭐 종이 쪼가리지만 뭐 정부가 어쨌든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냐. 근데 비트코인 같은 이 디지털 쪼가리 이거의 가치는 순수히 니네들 그 홀더들의 믿음 아니냐 이건데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회의론에 대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단순한 믿음이나 신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반박을 제시합니다. 1. 비트코인은 코드와 사회적 합의로 뒷받침된다.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코드와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작동 원칙은 누구나 검토할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로 공개되어 있으며 이 코드에 대한 합의는 채굴자, 노드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합의와 코드가 결합되어 비트코인의 신뢰성을 지탱합니다. 고유한 희소성과 불변성. 비트코인은 고정된 2천몇만 개의 공급량이라는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화된 주체가 발행량을 조절하는 명목화폐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자산과는 다른 특성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그 가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회적 계약을 통한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은 사회적 계약에 기반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형성된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산 자체가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지만 사용자들이 그 가치와 특성을 인정하고 선택함으로써 가치가 형성됩니다. 4. 탈중앙성과 검열 저항성.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시스템과 검열 저항성을 통해 다른 자산과 차별화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외부의 권력이나 제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단순히 홀더들의 믿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기반한 희소성, 탈중앙화, 사회적 합의와 같은 특성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프로토콜의 불변성, 작업 증명에 투입되는 에너지에 의한 합의 메커니즘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장한다. 잘 정리해줘서 고맙고 여기서 잠깐 명목화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명목화폐는
그 화폐 국정설의 메인 주장인 그 공권력 있잖아. 즉 국가의 무력이 그 화폐의 가치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 투입인 건 똑같은데 폭력이 가미된 에너지인 거지. 그래서 혹자는 비트코인은 폭력이 없는 그냥 순수한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이라면 명목 화폐는 proof of force 아니면 proof of war, 그러니까 무력 증명, 전쟁 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비트코인과 명목 화폐를 이런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비트코인과 명목화폐는 모두 가치 보장에 에너지를 투입하지만 그 방식과 본질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보안을 보장하는 반면 명목화폐는 공권력과 무력을 통해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트코인 작업 증명.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은 채굴자가 에너지를 투입하여 복잡한 계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거래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실제 물리적 자원이 투입되어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높이고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와 불변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작업 증명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에너지 투입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라 물리적 에너지가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2. 명목화폐, 무력 증명. 명목화폐는 정부의 법적 통제와 공권력의 강제에 의해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국가가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며 국민들에게 명목화폐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한편 명목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국가의 전쟁력과 같은 폭력적인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기반의 명목화폐는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중앙화되어 있으며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정부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명목화폐의 보장이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을 내포합니다. 3. 비트코인과 명목화폐의 근본적 차이. 자율적 참여 vs 강제적 참여.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은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투명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투입한 사람들만이 보상을 받습니다. 반면 명목화폐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용이 보장되며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평화적 합의, 폭력적 보장.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투입해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이는 평화적 합의 메커니즘인 반면 명목화폐는 폭력적 에너지로서 공권력과 전쟁의 위협을 통해 가치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불변성, 검열 저항성을 통해 자유롭고 탈중앙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반면 명목화폐는 중앙화된 권력에 종속된 가치를 지닙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통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가치가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면 명목화폐는 무력과 국가의 통제에 의해 강제되는 전통적 가치 보장 방식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불변성, 검열 저항성과 명목화폐의 중앙화된 강제력 및 불안정성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래,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회의론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보면 역으로 명목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보장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 것 같아. 더불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력 없이 보장된다라는 점도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고, 자,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그 5가지 돌고 돌았던 낡은 떡밥, 썩은 떡밥이었다면 나머지 4가지 말은 좀 되긴 하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회의론, 이거 한번 볼까? 이거는 보고서에서 그닥 심각하게 무게를 안 두고 있으니까 한 번에 쭉 설명해줘도 될 것 같아. 좋습니다. 보고서에서 다룬 말은 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회의론 4가지를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트코인 코드의 버그 가능성. 비트코인 코드에 심각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된 사례가 있지만 그 이후로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소스 코드는 오픈소스이므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테스트하여 잠재적인 버그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의 신속한 대응력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덕분에 코드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빠르게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규제에 따른 비트코인 채택 저해. 각국 정부의 규제가 비트코인의 채택과 성장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는 비트코인이 가진 탈중앙성과 검열 저항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규제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수용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적절한 규제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인식과 채택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감소 가능성.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비트코인이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채택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특성이 이미 탄탄히 자리 잡고 있으며 장기적인 축적과 수요를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어 관심 감소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4. 알 수 없는 위험 요소. 마지막으로 아직 상상하지 못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모든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특정 자산의 투자에는 항상 알 수 없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 등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4가지 회의론은 각기 타당성을 지닐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가진 특성과 현재의 견고한 생태계로 인해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러한 비트코인의 회의론들을 쭉 공부해보고 검토해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럼 뭐야? 보고서에서는 어떤 암시를 좀 하고 있어? 보고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회의론들을 분석하면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이자 디지털 세계의 화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반박한 과정을 통해 비트코인이 기존의 자산들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자산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보고서에서 암시하는 몇 가지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와 견고한 생태계.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고정 공급량, 불변성, 검열 저항성이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단순히 가격 변동에 좌우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2. 비트코인의 점진적 제도권 수용. 비트코인은 초기에는 회의와 불신의 대상이었으나 점차 제도권 금융과 투자기관에서 수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과 주요 금융기관들의 채택은 비트코인이 단지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신뢰받는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채택과 신뢰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은 기존 명목화폐나 자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가치를 보장하며 폭력 없는 평화적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은 특히 국경을 넘어서는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자산 배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4.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투자 가치.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서 주목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기적 투기보다는 장기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기존의 자산들과 차별화된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장기적인 신뢰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보고서 비트코인 회의론 파회하기 내용이었는데 듣고 계신 분들께 조언 하나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레거시 언론들에서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는 이런 비트코인 회의론들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좋을지 한번 조언해 줄 수 있어?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회의론을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레거시 언론들은 종종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시각에서 비트코인의 회의론을 부각시키며 자극적인 주제로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단순한 회의론에만 의존한다면 비트코인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론의 근거와 논리를 스스로 검토하라.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때 그 주장의 근거와 맥락을 직접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회의론이 반복되고 있는지, 어떤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지 이해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 비트코인은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시간과 평가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언론의 회의적 시각에 휘둘리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특성과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비트코인의 본질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라. 비트코인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 고유의 희소성을 가진 독자적인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이 왜 회의론을 넘어서는 강력한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자극적인 기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찾아라. 레거시 언론의 자극적인 회의론보다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심도 있는 분석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을 마주할 때마다 비판적인 사고와 장기적 관점으로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회의론을 넘어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고마워. 그럼 이제 마지막 보고서로 넘어가 볼까? 보고서 제목이 재밌지 이것도. Bitcoin First Revisited. 첫 번째 보고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First라는 첫 번째 보고서를 내고 한참이 지난 23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인데 한마디로 그때 처음 얘기했던 그 내용, 비트코인은 정말 독보적이다, 비트코인 First, 이런 얘기를 시간이 지난 23년 10월 이 시점에서 딱 보면 어떤지, 비트코인의 입지는 과연 더 강해졌는지 등을 다루고 있는데 요거 일단 처음부터 한번 쭉 요약을 해줘. Bitcoin First Revisited 보고서는 2023년 10월에 작성된 내용으로 이전 보고서에서 제시된 비트코인의 독보적 위치가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Wild what's going on. You can send electronic mail to people. It is the big new thing. Yeah, but it's easy to criticize something you don't fully understand, which is my position here. Go ahead. But I can remember a couple of months ago, there was like a big breakthrough announcement that on the internet or on some computer deal, they were going to broadcast a baseball game. You could listen to a baseball game on your computer. And I just thought to myself, does radio ring a bell? You know what I mean? It's just... 오늘 살펴본 피델리티의 보고서 다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그동안 비트코인이 겉으로 보였던 것 혹은 미디어를 통해 들어왔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런 류의 보고서를 볼 때마다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 작고 작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만 나오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 이젠 주류까지 진출해서 이런 큰손
투자 업계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참 비트코인은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수레바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피델리티 리포트 리뷰 3부 영상에서는요. 비트코인 퍼스트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비트코인의 입지가 여전히 독보적인지, 시간이 흐르며 변화한 점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But take all your money, buy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figure out how to borrow more money to buy more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and figure out what you can sell to buy Bitcoin. And if you absolutely love the thing that you don't want to sell it, go mortgage your house and buy Bitcoin with it. And if you've got a business that you love because your family works for the business that's in your family for 37 years and you can't bear to sell it, mortgage it, finance it, and convert the proceeds into the hardest money on earth, which is Bitcoin.